파리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의 낭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펜싱, 사격에 이어 여자 양궁은 올림픽 10연패라는 신화를 쌓았는데 국내외에서 파리로 모여든 우리 응원단의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BBS 특별 취재팀이 조명했습니다. 우리 전통차의 매력에 푹 빠진 외국인도 머무르는 그곳에서 구층암 야생차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아봤습니다. 남양주 봉선사가 스노보드 국가대표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배추보이 이상호 선수의 특강도 열려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남녀 만남 템플스테이인 나는 절로가 회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7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전남 여수의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가 홀몸 어르신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BBS와 함께하는 파리올림픽 소식입니다. 대회 초반부터 우리 선수단의 낭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10연패라는 신화를 명중시켰습니다. 40년 동안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은 건데 경기장 안팎에서 펼쳐진 우리 국민의 열띤 응원전도 단연 금메달감이었습니다. 파리에 특파된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나섰던 전형원 씨. 스포츠 열성 팬이 돼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부모님과 성화봉송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올림픽 매니아가 돼서 7살짜리 아들과 유럽 한 달 여행 중 올림픽 소식을 접한 서건수 씨. 여자 양궁 단체전 경기를 보기 위해 스위스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금메달을 따길 기원하면서 혹시나 아니더라도 열심히 응원하려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여든이 가까이 된 어르신도 한국에서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불붙은 응원전에 가세했습니다. 결승전 상대인 중국 응원단을 이길 공략법도 미리 짜왔습니다. 그래도 이 가시 관중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거니까 저거 뭐냐, 저게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의복이다. 이걸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친구들과 함께 적금까지 부어 파리 올림픽과 양궁 관람 티켓을 동시에 거머쥐었습니다. 저희가 평창 올림픽을 할 때부터 이제 24년은 파리 올림픽이다. 우리가 파리를 한번 올림픽을 보러 가보자. 해서 그때부터 돈을 모았어요. 미처 결승전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장외 응원전이라도 나선 한국인부터 계속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딱 전광판이 있길래 여기 와서 계속 응원 중입니다. 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코리아 하우스에선 외국인들까지 합세해 대한민국 필승을 부르짖었습니다. 여자 양궁 대표팀은 앵발리드 경기장 주변에서 펼쳐진 열렬한 응원을 등에 업고 올림픽 10연패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엔 세 번째 금메달을 안겼고 한국 선수단의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파리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스노보드 국가대표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남양주 봉선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배우고 선배이자 우상인 이상호 선수에게서 이른바 꿀팁도 얻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스노보드 국가대표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봉선사 주지 호 선생님을 따라 묵어나며 경례를 걷습니다. 청정한 자연 속에서 물과 바람,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되찾습니다. 주변 풍경을 평소에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는데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조금 숲이 있고 연꽃이 있고 그렇구나, 이런 풍경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춘 뒤 천천히 내쉬면서 명상에 잠깁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호흡을 반복하다 보면
집중력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부분에서 계속 반복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경기 때 집중력 향상이 더 잘 될 것 같고 호흡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한국 스노보드 선구자인 김호준 코치와 이상호 국가대표 선수의 특강 시간. 국가대표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각자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미래 꿈나무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전해줍니다. 결론은 꿈은 이루어진다를 얘기해주고 싶고요. 목숨을 걸 만큼 미쳐야 하고요. 정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순간이 많지만 결국에는 스노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좋아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후배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봉선사 템플스테이는 스노보드 꿈나무, 전현직 선수, 가족의 불교 동아리 한맘 창립을 앞두고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호산 스님은 직접 명상을 지도하고 스노보드 유소년 불자 장학금 500만 원을 전하며 미래 꿈을 응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로 20회를 맞는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규모와 지원을 확대해 스포츠 포교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달마배가 올해는 2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주로 프리스타일 대회를 많이 했는데 알파인 꿈나무들을 위한 또 대회도 열어야 되겠다는 그런 좋은 또 인연을 짓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마배 스노보드 유망주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쌓으며 국가대표를 향한 꿈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남양주 봉선사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오늘날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게 바로 커피일 만큼 식사 전후 마시는 차 한 잔은 우리 생활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모인 외국인 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딴 친환경 야생차를 널리 보급하고 있는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지리산 구층암인데요. 출가 후 평생을 차와 함께 지내온 덕재 스님으로부터 구층암이 야생차의 근원지로 자리 잡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조계종 19교구 본사 구례 화엄사. 우측 계곡길을 따라가면 마치 비밀의 화원처럼 대나무 숲 속에서 암자가 등장합니다. 43개 말사 중 본사에서 가장 가까워 화엄사를 찾는 많은 불자들이 더불어 왕래하고 있는 구층암. 신라시대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가 어머니께 가장 좋은 차를 공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곳에선 차를 중심으로 하루 일과가 이뤄집니다. 이거 해갖고 온 거야? 잘했어. 맛봐요. 사찰 인근 지리산 야생차와 함께한 세월만 20년. 덕재 스님의 방엔 다양한 모양의 닭이와 차를 말린 항아리가 가득합니다. 스님이 다원을 가꾸게 된 건 출가 이후 대량 생산된 시중의 차를 마셨을 때 배앓이가 일쑤였지만 지리산 야생차를 접하고 오히려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 뒤부터입니다. 내가 출가할 때만 해도 스님들이 차를 마셨으니까. 근데 그 무렵부터 차를 마시면 속쓰림이 왔던 거야. 그때부터 대량 생산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스님들이 지금 사찰 가면 스님들도 차 많이 그러니까 커피 많이 마셔. 왜? 차 마시면 속쓰리니까. 시중에서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다원에서 새순을 바로바로 채취하는 반면 구층암 지리산 줄기 야생다원에선 1년에 한두 번 봄에만 찻잎을 tab니다. 수확하는 양은 적을지라도 나무의 충분한 회복 시기를 기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땅의 기운을 먹고 자라. 근데 얘들이 옆에다가 여기다 거름을 많이 하면은 밖에 밭차들이 거름 많이 하잖아. 그럼 뿌리가 옆으로 자라. 그래서 차 기운이 약해. 그래서 아까 우리 한 번 넣어갖고 여러 번 올려 마셨잖아. 밖에 차는 그러지 못해. 지리산 일대 펼쳐진 야생다원은 10여 곳. 뿌리를 땅 아래로 깊게 내리는 차나무와 옆으로 퍼뜨리는 대나무가 어우러진 독특한 환경이 볼거리입니다. 비료, 농약, 기계식 재배 등 더 많은 수확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이유는 야생 차나무 그 자체의 생명력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도 생명이 생명 아닌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차를 하면서 이제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더 많이 알게 됐지. 특히 구충함은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는 전 세계 영농 공동체 커뮤니티 우프 코리아에 등록돼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랜 기간 머무는 명소가 됐습니다. 지리산 야생다운 곳곳에 얼굴을 빼꼼 내민 외국인들이 찻잎을 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But in my body, for example, it's really different every day. Maybe sometimes I'm tired and paleo cha can help my energy get stronger. And sometimes Chongcha make me feel more peaceful. 봉숭아 잎으로 손톱을 물들이는 소박한 미용법을 배우는 데서부터 교리 공부까지 외국인들이 한국의 불교 문화를 깊숙이 체험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찰에도 카페가 들어서는 등 커피가 대중화된 오늘날, 스님은 언젠가 차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님들도 똑같아. 음식을 먹으니까 텁텁함에 차향은 커피향으로 덮어버리는 그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차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고 차를 제대로 만들게 되면은 분명히 나는 앞으로의 차 시대가 다시 와. 부처님 뜰에서 나고 자라 덮거진 잎으로 이뤄낸 차 한 모금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미혼 남녀가 사찰 템플스테이에서 인연을 찾는 프로그램인 나는 절로가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음력 7월 7석을 맞아 다음 달 9일과 10일에 진행하는 나는 절로 낙산사편에 1,5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별 경쟁률을 보면 남자는 70대 1, 여자는 7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나는 절로가 최근 인구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또 지속적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참가 신청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더욱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현재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으로 남성 10명, 여성 10명 등 모두 20명의 참가자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나는 절로 낙산사는 7월 7석에 맞게 남녀 참가자들이 한복을 입고 견우와 직녀가 되기를 희망하는 시간을 보내며 낙산사 참배,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연애 특강과 레크리에이션 등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6.25 전쟁 당시 화엄사를 소실 위기에서 구한 고 차이력 경무관을 기리는 제66주기 추모제가 어제 화엄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추모제에는 고 차이력 경무관의 손녀인 차소영 차이력 기념사업회장과 유가족을 비롯해 화엄사 부주지 우석스님과 이기룡 구례 부군수, 박정보 전남경찰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교구장 덕문스님은 부주지 우석스님이 대독한 봉행사를 통해 화엄사와 천은사, 금산사를 비롯한 수많은 천년고찰들이 고인의 지혜로운 결단으로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며 경무관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천년의 화엄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빨치산 토벌대장이었던 차이력 경무관은 화엄사를 소각하라는 상부의 명령에 각황전 문짝만을 태우는 기지를 발휘해 천년고찰을 지켜냈습니다. 요즘 장맛비가 서서히 잦아들며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전남 여수 지역에서 가장 큰 복지법인인 보문복지회가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보양식을 대접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여수 성산공원 나눔쉼터. 체감온도가 35도를 훌쩍 넘는 가마솥 더위에도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흥겨운 트로트 가락에 어깨춤이 절로 나오고 주름진 얼굴엔 어느새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연신 흘러내리는 땀을 훔치느라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는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닭 한 마리에 몸에 좋은 산양삼과 마늘, 찹쌀을 넣어 정성스럽게 끓여낸 삼계탕 한 그릇에 기력을 되찾습니다. 오늘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어르신들이 많이 모였는데 언제 이렇게 대접을 해준다니 오늘 저 대접 잘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이랑 스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시민 노인네들 위해서 감사해요. 향이람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가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고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했습니다. 이사장 연규 스님과 정기명 여수시장은 봉사자들과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배식에 나섰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가 1년이 됐는데 제가 취임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람들하고 최고의 어르신들이잖아요. 호흡하는 나눔을 하고 싶어요. 맞아. 좋은 세상, 건강하시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올해만큼 즐겁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오늘 하루 잘 올라가셨습니다. 500명분의 삼계탕을 준비하느라 땡볕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는 봉사자들. 송골송골 이마엔 땀방울이 맺히지만 마음만은 즐겁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한복더위에 지치시고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규 이사장 선생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 올 여름 건강하게 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삼계탕을 군복 맞이해서 삼계탕을. 보문복지회가 마련한 삼계탕 나눔이 무더위와 장마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공주 마곡사가 21일 경내 관음전에서 불교 일의 거장 일현대종사를 추모하는 열반 33주기 달해제를 봉의했습니다. 달해제에는 마곡사 원로 성현대종사와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중앙종회 의원 태진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과 6교구 본말사 대중스님, 선원 정진스님 등이 동참해 유훈을 기렸습니다. 일현대종사는 수덕사 만공스님의 상좌인 용음스님 문화에 어머니와 함께 입산 출가한 이래 70평생을 오로지 연불과 참선수행에 정진했으며 마곡사에 고등 공민학교를 세워 지역인재 불사에도 기여했습니다. 울산 정토사가 백중기도 사제를 맞아 그제 경내 설법전에서 자용스님 초청 설법회를 봉의했습니다. 설법회에는 강원도 평창 극락사 회주이자 BBS 라디오 복짓는공덕 광우 자용입니다의 인기 진행자로 활약 중인 자용스님이 법상에 올랐습니다. 자용스님은 부모님에 대한 효행과 효사상을 주제로 법을 설했습니다. 또 울산 BBS 임직원과 함께 방송 포교, 사업권리 불사를 위한 BBS 만공회 권선 활동을 펼쳤고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도 사업권리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오련선원이 지역 청년 불자 포교에 힘을 더하기 위해 청년회를 창립했습니다. 군승 출신의 오련선원장 환산 경연수법사는 창립법회에서 젊은 불자들에게 좋은 수행 인연을 심어주는 계기를 주고자 청년회 창립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초대 청년회장 양재명 불자는 몇 년 전 7일간 참선정진 인연으로 동참하게 됐다며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청년 도반들과 함께 지혜와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스님과 목탁소리 법상스님, 국군불교 총연합회와 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 제천 우리는 선우 김현호 회장 등이 참석해 청년회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동국대가 최근 급변하는 첨단 기술과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학과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동국대 이사회는 지난 24일 제356차 이사회를 열고 시스템 반도체학부의 13명, YG 캠퍼스 간호학과는 39명을 증원하기로 한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이사회는 또 간호대학 건물 이전과 수리비용, 동대부고를 비롯한 7개 산하학교의 사업보조금 등 명목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206억 원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사회에 앞서 이사장 돈관 스님과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각각 학교 발전 기금 5천만 원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아이들을 위한 대형 풀장이 설치됐습니다. 조계사가 여름 불교 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아이들이 마음껏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내린 건데요. 물장구를 치는 아이들의 환한 얼굴과 대웅전에 계신 부처님의 흐뭇한 미소가 어우러진 하루였습니다. 더위를 잊은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시면서 7월 30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